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의 저서 중 53일간의 행복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본문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이 53일간의 행복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때 어느 날 제가 다음 카페에 바다의 전설 인생 이야기라는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강력히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날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메일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강력한 대시를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국제전화로 한두 시간씩 자연치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일종의 메일과 전화로 연애를 한 셈이죠. 그 중년의 달콤한 연애 편지 100통 모음이 53일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53일간 동안 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길래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교제를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다음 재혼도 노하우다 1부와 재혼도 노하우다 2, 3, 4부까지 하고, 그 다음 결혼도 노하우다 포스트 결혼도 노하우다가 탄생하게 된 소위 불소 시계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성이 참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제를 끝내자고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을 때는 소위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또 이런 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상황이 대두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혼도 노하우다 2, 3, 4부에서 되고, 또 한 번 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다라는 그런 괜찮은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것이 좌절되고 결국은 끝나는 바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대두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그 지점에 행운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특히 남녀 간의 관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의 달콤한 연애편지 110통으로 이루어진 53일간의 행복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연히 하다가 탄생하게 된 책 표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탄생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큰 저자 속에 우병호 프로필 저서, 그 다음에 큰 2번 프롤로그, 큰 3번 53일간의 행복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10번째 편지까지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의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롤로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가 전체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2010년 9월 23일 아마도 그날이 추석 명절이라 차례를 지내고 고속버스 좌석표를 알아보려고 큰집 형님 집에 가 있었거든. 큰집 조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켜고 표를 알아본 뒤 기왕 컴퓨터를 켰으니 메일함이나 한번 열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메일함을 열어보니 낯설은 여성 이름의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 메일을 읽는 순간부터 마음의 행복이 찾아와서 53일간의 행복이 된다. 이 본문 그대로 실은 겁니다.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CJW입니다. 편의상 개인의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본명은 하지 않고 이니셜로 했습니다. 선우의 카플닷넷에서 선생님의 사진을 보니 너무 해맑고 편안하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계시기에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면 분명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과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일 거라는 생각에 선생님의 프로필을 검색하다 보니 나의 전설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밝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고수를 제대로 찾아냈더군요. 선생님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많은 일들을 하시더군요. 물론 분야마다 중요한 일들이고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일들이라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열정적인 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왜 선생님이 자신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결혼을 전제로 한 일을 떠나서 좋은 교류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도 선우에 있는 제 프로를 보셨는지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고 디자인과 국문학을 공부해서 오랫동안 웨딩 디자이너로 일했고 디자인 학교 선생을 좀 하면서 대체의학 쪽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다가 기왕이면 한의사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더 유용하게 쓸 기회가 있겠다 싶어 LA로 한의학을 공부하러 오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동국대학 로스앤젤레스 이제 분교인 셈이죠. 그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에는 한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고 무엇이든 간절히 원한다면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요하는 학문이기에 지금의 제 나이가 오히려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는 때라 공부에 깊이가 생기고 진지해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30살이 되어 딸 둘을 키우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나름대로 매 순간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이 되었습니다. 물리적 나이로는 50인데 저는 종종 제 나이를 잊어버려요. 철이 안 들어 그런 걸까요? 선생님, 생각이 늙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잘 안 늙는 것 같아요. 모두들 저더러 40살 정도로 보인대요. 아이들은 공부 다 마치고 큰아이는 일본에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작은 아이는 경찰 행정을 해서 경찰을 조금 하다 적성에 안 맞는다고 지금은 웹 디자이너로 일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이제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한의학을 공부할 때가 되었다 싶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한의대 진학하려면 전교 1, 2등의 내신 1등급은 되어야 하니 진학이 불가능하고 동국대 한의대에서 LA 한의대 과정의 유니버시티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어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이곳을 졸업하고 CA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한국의 한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 더 걸리니 편입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인턴을 하게 되었고 한 1년 반 정도 더 공부가 남았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지금의 생각엔 한국에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저는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제 남은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에 매일이 기쁘답니다. 그러니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저희 공부가 어느 나라 어느 곳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든지 인간의 생명과 마음을 치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곧 제 삶의 기쁨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때때로 한국에 너무 가고 싶고 공부가 너무 힘들어 혼자 울 때도 있는데 어려울수록 그만큼 성취감도 크니 견딜만 하답니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을 때는 아름다운 디즈니 콘서트홀과 루치아노 파와로티 콘서트홀 주변을 걷거나 가까운 해변, 롱비치, 산타모니카, 산페드로 등등에 걷곤 하는데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보면 머릿속이 투명하게 비워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 먹고도 여전히 외롭고 그리운 건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은 무인 낚시를 즐기신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과 나를 분리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뭔지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분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저 역시 경험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 그 많은 경험에 대한 그것들을 듣고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전생이 있다면 제가 왠지 몇 생을 인도에 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인도의 철학, 사상, 음악, 의상의 컬러와 디자인들, 자연이 주는 느낌들, 사진으로 본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저를 설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몇 년을 인도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선생님이 인도에다가 즉석 콩두부 제조 기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글을 보고 참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의 체질에 콩은 아주 잘 맞는 식품이니까요. 특히 두부는 95%가 소화 흡수되는 지질, 단백질, 비타민을 함유한 식품이니까요. 물론 콩식품이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맞는 식품이긴 하지만요. 제가 공자 앞에 문자를 쓴 거죠, 선생님. 평가해본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삶이나 인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유전인자가 마음밭이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부드럽고 조화로운 성격이라 어느 곳에서나 제 역할은 늘 중재자인 걸 발견하죠. 바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늘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낭만적이고 참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영원한 로맨티스트일 것 같아요. 술, 담배, 주 가무 못하지만 외모나 내면의 멋은 좀 부리며 산답니다. 곱게 늙으려고요. 미각이 뛰어나서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리거나 물론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음악을 듣고 책을 봅니다. 밝고 여성적인 사람이었는데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강해진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학교 때,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학교 때, 학교 때 교원에 농구 선수 했고 테니스를 조금 치고 축구 짱 좋아해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늘 저보다 훌륭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답니다. 선생님, 메일로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추석 재미있게 보냈어요. 이메일 주소,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는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좀 바꿨습니다. 주소 JWCHOI 해가지고 요 번호만 바꿨어요. 그 다음 한메일 내시고, 전화는 213-909-1973인데 전화 이거는 번호는 맞습니다만 없어진 전화입니다. 9월 21일 CJW들이 카페에 오늘 들어갔는데 등업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고 싶은 정보가 많았는데 회원만 읽기 가능해서 그냥 퇴장했어요. 등업 부탁드려요. 이 글을 접하는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여성이 남성에게 첫 편지를 이렇게 과감하게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그리 흔하지 않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도 독자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것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질 정도로 한순간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전화상으로 거의 매일 한두 시간 가까이 미국으로 국제전화를 하면서 그냥 내 느낌 그대로 다 털어놓고 표현했다. 뭐 깔고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의 나날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더니 며칠 뒤 선생님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메일 내용으로나 전화 내용으로 봐서도 전혀 그 눈치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띵할 뿐. 마음이 변했겠죠. 훨씬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53일간 마치 하룻밤 꿈을 꾼 것처럼,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기억 속의 잔영처럼 아직도 끝났는지 아닌지 모른 채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만을 남긴 채 세월 속의 흔적으로 남아 잔잔한 마음의 물결을 휘감은 채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받은 메일은 사실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실명을 제외한 어떤 내용도 가급적 일체 수정이나 교정을 보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2012년 4월 9일 바다의 전설 우병우.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50일간의 행복. 별명이 우화. 안녕하세요. WBH 선생님, CJW입니다. 이거는 첫 편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겁니다. 그 다음 바다의 전설 답선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편지니까요. CJW 선생님, WBH입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느낌까지를 우리 인간과 운명론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귀하께서는 이 사람을 알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인연과 운명론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지극히 추상성과 인간의 정서적 관련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느낌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인연이란 반드시 성실한 성의가 뒤따라야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일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귀하는 저와 보이거나 알 수는 없었지만 특별한 인연이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CJW 선생과 저와 인연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신께서는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관상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면 바로 자기가 보이며 나아가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닉네임이 바다의 전설인지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닉네임을 따라하는 사람이 벌써 한 100여 명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이 한 9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반은 이 사람의 마니아라 볼 수 있으며 제가 쫓아내거나 스스로 나간 사람이 현재 카페 회원 숫자와 비슷합니다. 우선 CJW 선생께서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한국의 미슐랭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링크나우에 제가 운영하는 만마니아 클럽 부운영자로 있습니다만 오향주를 맛보고 정확히 알코올이 몇 도인지 알아맞히는 탁월한 맛 감각을 지닌 나이가 30인가 밖에 안 되는 미스인데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맹렬 이 사람의 마니아이기도 한 사람으로 간단한 안내 메시지와 이 사람 프로필 사진만 보고 직감적으로 나를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기 이야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줄이고 다음 기회에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사각형에 들었는 것은 일종의 궁금해하시는 질문사항으로 제가 취급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떠나서 묻자고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떠나서도 좋은 교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임과 동시에 예의를 갖추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 느끼는 느낌과 실현 가능한 현상을 전제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공감하는 동시간을 말하자면 같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관념과 생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늘 함께 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노하우,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 없는 비법 등을 시시각각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하고픈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떨어져 있으면 끝입니다. 안 돼요. 물론 결혼을 강요할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며 CJW 선생께서도 이런 실현 가능한 실체적인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면 교류하는 문제를 제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일을 언제 하고 지냅니까? 시 선생님의 정보지식 수준을 무시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직언하면 교류라기보다 일방적인 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27년 무인도를 다니며 생명과 인간 생존의 근원을 찾기 위해 실험적 연구를 한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인지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내가 유명해서라기보다 시간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면 컨택 리포터를 제출해야 만나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 질문인데 한의학을 공부하러 오게 됐다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CJW 선생님, 귀하께서 저에게 큐피팅을 보내주셨는데 프로필 안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심 가는 분의 프로필은 적어도 3번 이상은 봅니다. 그래야 그 스토리의 행간의 뜻과 그분의 인간 소양과 성격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큐피팅 주심에 감사하고 이를 전적으로 시 선생님의 복과 행운이며 저에게 또한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운을 안겨주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CJW 선생, 당신은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지의 가슴까지도 가졌으니 그 뜻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그대를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도록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그대의 적극적인 자세에 마음으로부터 찬사를 보냅니다. 아니,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경북 포항 죽장이라는 조선시대 유명한 시조신 박인노의 이밤, 지금도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만나게 되어 우리 고향에 들리게 되면 정성으로 안내해 드리리다. 에서 그러니까 이밤에서 북쪽 주황산 방향으로 2km 지점, 사실은 2km 넘지 한 3km 될 겁니다. 2km 지점 방흥에서 태어났고 전공은 공학을 했으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술 쪽에 재능이 있어 미술대회 등에 여러 번 입상한 경험도 있으며 그 당시 서라벌 예대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재능이 있는 것은 인정, 환쟁이 굶어 죽는다 하여 가지 못하고 말았는데 처음 직업은 세상을 좀 두루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 일간신문 기자로 시작했으나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대와 정치적 상황으로 그만두고 그때 얻은 영감으로 광고가 순간순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 무보수로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 취직을 하여 6개월간 종이를 나르고 하면서 인쇄소를 배웠습니다. 그 후 바로 문화광고 대행사 디자인베리 INC를 충무로에서 차려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는 명 상호만 살아있는 사인비즈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물론 80년대 초에 조선일보 광고 대상에 광고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 그 당시 광고 디자인 아이디어는 내가 내고 광고 카피도 내가 쓰고 디자인 표현은 내가 데리고 있던 디자이너가 그 몇 년 뒤 그 사람 홍익대학교 디자인 교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대학 디자인 교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의 디자이너는 지난해 길 가다가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EBS 교육방송국이죠. EBS 방송국 미술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고 전화번호도 줘서 갖고 있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을 했으나 생명 현상에 관심이 많아 미생물 분야, 곤충, 어류, 식물 등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도 양수림, 음수림, 중간수림, 나무의 종류를 줄줄이 외우고 있을 정도. 광고는 인쇄 광고, 신문, 잡지, 각종 인쇄는 물론 TV 광고, 옥외 광고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해보고 제작해봤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종로 업그레이드,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가로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는 사업, 이 사업을 시점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에 자문을 한 경험도 있고 우리나라 사인광고 재료학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내가 가장 해박한 지식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산 물고기를 이용하여 바이오아트를 창시한 장본인이며 이런 이력은 이 사람 프로필에 대략 나옵니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합니다. CJW 선생님 인턴 과정에 있다면 라이선스는 취득하고 실습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더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간단한 메모 답변으로 이 메일을 대신합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한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걸 질문이라고 보고 바로 답을 이렇게 썼어요. 바로 이 시습지 불혁열호아가 이때 딱 맞는 말이 아닐까요? 몇 년 전에 다우징을 배우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영국 국립 다우저 협회에 가입하여 이를 우리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응용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남들이 해줄 수 없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입장과 내용이 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딸만 둘인데 뭐 하고 해가지고 웹 디자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딸, 아들 둘인데 선후 프로필에서 밝혀놨듯이 딸은 음악적 재능,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뛰어나나 아직
그 뜻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얼마 전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고 아들은 프로축구 선수로 해외에서 진출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한 2단계 전략이 세워져서 겨울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텍스타일 디자인을 한때 선도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오 아트를 창시하게 된 동기가 패턴 디자인과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에 응용할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는 안 하더라 힘이 많이 들었는데 만약 따님 중 누군가가 바이오 아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 수제자로 전수해 줄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디자인 교수 노릇하는 한 사람이 바이오 아트에 관심이 많으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너무 커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아직 전수해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한번 무슨 디자인과 교수라고 그러는데 좀 말하고 자면은 열린 마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수해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못자고 있는데 대한테 라이선스만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라이선스는 어디 라이선스든 관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실력과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한의학 쪽에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수준이 아닙니다. 나와 교류하고 싶어 하는 유능하다고 칭하는 한의사도 몇 명 있으나 실력이 그저 그렇고 쓰고자 하는 생각이 이익에만 연관을 지어 가르쳐 줄 마음이 별로 없어 안 하고 있으니 양의사, 여기는 가정의학과 친구를 말합니다. 한 분에게는 진지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뭐 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의사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꿈꿨겠죠.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분자 교정 이론에 기초를 둔 셀 영양요법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와 연구 파트너인 경주 이강우 약사라는 분은 이놈이 10년 정도 되고요. 학회도 만들어져 매년 학술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질병하는 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도 3년 전부터 논의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운영과 운영 전략은 책임질 수 있으나 현장은 누군가가 맡아주어야 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상황의 정점에 계시려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때때로 뭐 외롭다는 거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당신이 이 사람 옆에 있다면 아름다운 꿈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도의 이 사람 아지트인 높은 섬 따뜻한 바위에 누군가 옆에 누워 밤하늘을 현란하고 눈부신 은하수 비를 맞으며 그리움과 환희가 섞인 생명의 영속성을 조금 느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외로움과 그리움은 나이가 먹을수록 덜하진 않는 것 같네요. 무인도 바다 낚시 이야기를 당신이 물어본 질문이나 짐작하는 말 다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상상 그 이상으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인데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바로 직설적으로 말해 본 적도 처음이지만 당신의 솔직하고 꾸밈 없는 적극적인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아도 될 마음 자세가 충분히 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쓴 시나리오 다 쓴 건 아니지만 일부 보내주고 뭐 한 적도 있죠. 또
뭐 인도에 관심 많다 뭐 짜고 뭐콩 뭐 이 한 그에 대한 대답. 문자는 공자 앞에 쓰지 누구 앞에 씁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 문자를 쓰면 상대방이 압니까? 아는 사람 앞에 문자를 써야 제 가치가 나는 법이죠. 사실 인도 진출은 원래 맨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카페 일 하나 올려져 있는 것이 인도 바이로부터 온 것인데 생각보다 빨리 현실 앞에 대두되게 되었으며 앞으로 5년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을 능가하는 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도로 진출해야 하는 적기가 아닌가 하고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에 가면 에베레스트라는 네팔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인도의 정치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성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을 평가해본 속에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수 있을지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나이다. 이 사람도 소개와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것이 정확하고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당신이 느낀 바와 같으며 이 사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설명 또한 간단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JW 선생, 벌써 당신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감 잡았으니 훌륭한 전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담배는 1990년 12월 30일 날 끊었고요. 술은 지상 최고의 술만 즐기는 편입니다. 물론 술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과음이나 폭음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철학과 이유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죠. 앞으로 세계의 축구장 문턱이 다 닳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울산에서 포항 스틸러스 스타디움에 가서 이란의 조바한 팀과 경기하는 것을 보고 오늘 새벽 4시에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도전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이와 연장선에 서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터득한 지식 정보를 응용 적용하여 우리 인류가 건강하게 살면서 평균 수명을 20년 연장시키는 일에 목표를 갖고 실행 중에 있으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전수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선후에도 이달 말로 끝맺음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휴대전화 메시지에 큐피팅 이렇게 왔으나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잠시 형님 집에 컴을 열어봤더니 그대의 프로필이 떠올라 읽어보니 지향하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공통될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흥분되었는데 선호와도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느라 귀중한 카페 정보를 건너뛰었는데 유독 당신의 눈에만 띄었으니 운연이다. 당신의 눈에만 띄었으니 이 어찌 우연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겠소. 내가 당신께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있도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메일 주소 WPI 여기는 이메일 주소는 제 거 맞습니다. 전화도 옛날 거 맞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600 전화번호는 맞지 않네요. 부침
카페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깜빡 잊고 지나쳤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며칠 뒤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모친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또 건강은 하신지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난해 4월 10일 우리 어머님은 소천하셨는데 그 먼저 해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가 떠올라 그렇습니다. 위에 서술된 내용과 관련된 사진 몇 컷 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홍도 높은 섬이고요. 이건 탑섬이고 이 구멍 뚫린 섬입니다. 탑섬 서북 쪽에서 본 광경이고 이 밑에서 구멍 뚫린 밑에서 참 장엄하죠. 이렇게 첫 편지에 답을 그 다음 인간 삶을 디자인하다. 이것도 제가 보낸 겁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리산 성삼재 안개에 파묻힌 성삼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리봉. 이제 네 번째는 나인데 편지 쓴 거고. 이렇게 거의 매일 53일간에 110통의 편지였으니까 평균 하루 한 통 주고받으면 되죠. 하루 한 통 매일 하루 한 통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2통인 날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석사 입구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청남대 그쪽 같고, 이거는 미국 남북전쟁 유적지에서 찍은 거. 이거는 야생화입니다. 이거는 목화인데 야생 목화입니다. 이거 언제 찍었는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영종대교 밑에서 찍은 겁니다. 영종대교 야경이죠. 그 태양이 물에 풍덩 빠질 것 같죠. 이거는 무창표 해변에서 마치 이 학 두 마리가 하늘에서 키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저 바닷물이 빠지면은, 말하자면은 양쪽으로 갈라져 빠지면은 이 섬하고 길이 열립니다. 바닷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저만 갖고 있는 독특한 자연 경관 사진, 가급적이면 아티피셜 인위적인 거는 저는 찍지 않습니다. 별로 카메라 대기 싫어서. 사진 아마 한 2만 커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무창표 바닷길이 장면입니다.
이 책에 있는 사진 구경만 해도 본전 뽑습니다. 이거는 대강 주조 충북 된장태의 검은콩 막걸리. 이거 연애편지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그 여성이 한의학 보니까 이 허준공은 내 관한 거 사진 좀 많이, 여기는 뭐 몇 개 많이 보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나야 우리 동네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진 자료가, 여기는 마량 일출 셀프로 찍은 거죠. 혼자 갔으니까. 카메라로 셀프로 사진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휴대폰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이거는 2010년